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열린민주당 당사에 들어와 있고요. 네. 네, 네, 뭐 임시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입니다. 네,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그래도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짧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김상균입니다. 뭐 대부분 모르실 텐데, 아니 저 사람은 또 누군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일반 네. 시민이 만드는 정당으로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네. 그 대표를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네, 또 정치인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네. 이제 당이 창당됐다는 것도 굉장히 좀 생소한 일이긴 합니다. 왜 이렇게 열린민주당을 재창당해야겠다 좀 생각을 하신 건지, 누구의 꼬드김에 넘어간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같이 그 뜻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시민의 의견을 좀 대표하는 기관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이 저희가 이제 패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모여서 이렇게 창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처음 이야기가 시작됐었던 건 연초였었고요. 연초에 시민정당이 하나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뭐 사실은 동아리 수준의 이제 뭐 술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일단 3월 9일 대선이 있으니 네. 대선까지 열심히 대선 운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보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했었는데,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또 지방선거 뭐 지역에서 열심히들 운동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제 지방선거도 참패로 끝난 다음에 6월 2일자로 사람들이 모여갖고 네.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럼 대선 전부터 이미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게 시민들이 참 크구나. 네네.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양당제라고 하는 그 기존의 시스템이 서로 누구 하나만 실수해라 그럼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의 그 다원주의적인 어떤 시민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고,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의식이 좀 더 앞선 분들일 수 있는데, 이분들은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문제인식은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이야 워낙에 이제 이익 중심으로 모여 있는 분들로 많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감을 네. 내비치셨고, 그래도 좀 민주당에는 희망을 좀 거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민주당에도 좀 요즘은 많이 실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대선이나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거고, 네.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당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당원의 의견이. 네네. 근데 그리고 당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팬덤 정치다. 네. 이런 어떤 폄훼하는 바람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성 뭐 이런. 그렇죠. 훌리건이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수박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좀 조롱하는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현재의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네. 하지만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강성 지지자다, 뭐 팬덤 정치다, 훌리건이다라고 하면서 조롱하지만 네. 시민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당원들도 사실 각자의 또 생각이 너무 다르긴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게 잘 좀 교합이 안 되는 것도 같고, 네.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요즘은 당내에서 페미니즘 네네네. 굉장히 또 거세인데, 그런 네. 건 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이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주의 운동이 사실은 사회를 발전시킨 측면도 크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사회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문제의 인식과 수혜자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여성주의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일부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수혜는 정치인들이 받게 되고요. 혹은 사회에서는 20대, 30대 여성들이 그 수혜자가 되고 있는데, 실제 여성주의 운동이 필요한 세대들은 50대, 60대 장년층이 평생 동안 여성으로서 차별받았고 여성으로서 희생했고, 네. 그래서 이 사회를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누적되었었던 모든 문제점들이 있으니 그 혜택을 전혀 차별받지 않았던 세대들에게
20대, 30대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20대, 30대 남성들이 뭐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이 성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한 이제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당원들이 여성 정치인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여성 정치인을 키우고 났는데 결국 그래서 여성들에게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페미니즘 운동으로 좀 전락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시야가 많이 좁아져 있고 전체의 네네. 어떤 휴머니즘을 생각하지 않는 그렇죠. 문제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네네. 여러 가지 저도 좀 여성으로서 아쉬운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페미니즘 운동이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교조주의적이다라고 할까요?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딱 규정을 짓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소시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변에 어떤 분한테 예쁘네 오늘 칭찬하는 것도 성희롱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생활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너무 불편한데 그게 정상이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실망하기도 하고 좀 분노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지금 열린민주당이 재창당한 거는 지금 한국에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로 저는 좀 네네.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가장 뭐 이렇게 차별화하고 싶으신 지점은 어떤 걸까요? 일단 당의 구조를 좀 간소화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반 당원들은 잘 인지하지는 못했던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네. 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컷오프를 100% 중앙위원들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당원이 지금 뭐 100만 명이 넘는다, 뭐 몇십만 명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당을 대표하는 대표를 뽑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9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00명 정도가 당의 운명을 뭐 100만 명의 의견을 먼저 반영해서 이 의견으로 너네는 나중에 선택해라라고 한다는 시스템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정당은 당의 조직이 뭐 지도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안들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이 직접 결정하는 의사구조를 뭐 상향식으로 만드는 게 그게 좀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데 시민들끼리 만든 정당 너무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좀 한계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현실 정치인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우리 정치는 셀럽 정치가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셀럽 정치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유명한 분이 먼저 자리 잡고 계시면 시민들이 그걸 추종하는 정도의 정당 형태를 많이 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 셀럽이 무너지면 그렇죠. 셀럽이 예를 들어서 좋은 정치인이 대부분입니다만 네. 현실 정치의 한계를 느껴서 내가 큰 정당에 흡수되고 거기에서 더 큰 뜻을 펼쳐야 되겠다라고 하면 정당이 사실은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민이 주축이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 만들어가고 자리 잡는 과정들은 느려지겠지만 그 정당이 없어지지는 또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좀 기대도 있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뭐 관심 보여주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고 네네. 또 일각에서는 왜 지금 이 상황에 힘을 더 안 모으고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이제 갈라치기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런 그 모순점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정확하게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교가 될 수 있는 어떤 정당이 탄생했을 때 항상 흡수 통합을 하는 과정들을 보여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가 더불어민주당과 그래도 가장 그 대척점에서 개혁적인 과제들을 좀 더 선두에 앞서서 끌고 나갔다라고 하면 흡수 통합을 해버렸고요. 그 이후에 발생했었던 새로운 물결이라는 정당도 어떤 특정 정치인이 경기도지사를 출마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 또 흡수 통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현실에서는 지금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더 큰 시민의 개혁적인 의지들을 표방을 하면 그래도 거대 정당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같이 어떤 정치적인 협상을 할 때 지금은 사실은 아무 티도 안 나는 정당이지만 이 시민정당이 자리를 잡게 되면 시민정당 쪽에서 원하는 개혁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으니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흉내는 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서 국민의힘과 협상하고 좀 더 개혁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따지고서 나아간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거지만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면 네. 그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갈라치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쪼개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좀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정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지난 6월 2일 날 200분이 모이셔갖고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200분이나 모였군요. 다 모이시진 않았는데 이제 서명은 이제 200분이 해주셔갖고 선관위에 저희가 이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했고 신고 필증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가능하면 뭐 기존에 뭐 팩스로 당원 가입을 하고 직접 길거리에 나가서 당원 모집을 하는 그런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편안한 시간대에 아무 때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정당을 만들고 싶어서 네. 지금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예요. 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저희가 이제 찾아뵙고 이제 당원으로 가입하실 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부산 지역당이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5개 그 시당을 만든 다음에 공식 정당으로 이제 출범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러면은 좀 같이 합류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알만한 분들도 좀 계실까요? 일단은 비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있고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고문직을 수행하시기로 뭐 해주신 분은 주진영 전 네. 하나증권 사장님이 같이 이제 고문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네. 금융 전문가신 만큼 금융 부분 좀 빠방하게 그렇죠.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제가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범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사실은 조언이 좀 필요하고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주진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없어요. 일단 옳고 그름이 있을지언정 네. 피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조언을 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할지라도 때로 잘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거침없이 비판해 주시고 혼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정당이 시민들이 모여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고문님이 도와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시작 단계라서 굉장히 좀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네. 저도 되게 많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또 아직은 좀 많이 진짜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거든요. 네네. 함께 할 수 있는 루트 좀 간편하게.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민 정당이다라는 게 티가 나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절차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지방에서 학원 강사를 하던 사람이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이 많은 서류에 치이다 보니까 서류 작업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창준이가 선관위에서는 신고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서 또 뭐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음 주쯤 되면 이제 홈페이지가 개설돼서 온라인으로 입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네, 사실 저는 좀 의심이 많아서 네네. 또 이렇게 열린민주당이 재창당한다는데 그 네. 창준이 대표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네. 나는 이제 이렇게 네네네. 조사를 해봤더니 네, 조사가 안 되죠. 네. 아니 근데 그 지인들은 되게 많이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네,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네. 아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그분들 참 나쁜 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 살짝 했는데 네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지금 말씀하셨지만 학원 네. 운영하시면서 본인의 업도 있고 네네. 그 삶의 기반이 그냥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거 맡아서 네. 고충이 크실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필 내가 왜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취미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평론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고민이 이런 거였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로만 했을 때 무슨 도움이 될까? 계속 나는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비판만 하고 책임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데 아마 현실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도 분명히 있겠다. 하지만 이제 그 비판하던 사람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옮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문제인식들은 했었어요. 근데 지난 그 창준이 발족식에서 보니까 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오셔갖고 본인들이 얼마나 이 새로운 정당이 출범하고 시민정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기쁜지 혹은 기대가 되는지를 표현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나는 내 업이 있으니까 내가 일단은 취미로 창당을 한번 해볼게라고 하는 건 사실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대부분 요즘에 이제 또 트렌드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생 2막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인생 2막이 좀 빨리 시작됐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파이팅 하시고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땀을 진짜 많이 흘리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 땀을 좀 닦아줄 수 있는 분들이 옆에 많이 아유, 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개혁적 아젠다 민주당에게 막 던져주시면서 네. 개혁하라, 개혁하라 목소리 많이 이제 내실 것 같은데 네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물론 거대 양당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기 때문에 내려놓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정당 보조금 제도가 폐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원외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는 정당 보조금이 전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의원 숫자에 따라서 뭐 몇백억에 해당되는 그런 정당 보조금이 정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그걸 선거와 관계없이 네. 정당 바우처 제도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일반 국민들이 내가 이 군소 정당 같은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표를 주진 못하지만 나한테 주어진 바우처를 가지고서 너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내가 동의하니 네. 이 내 바우처를 갖고 정당을 좀 열심히 운영해 봐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더 많은 정당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로 생겨났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당 바우처 제도하고 또 언론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예전에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던 조그만 국가에서 국가가 커지다 보니까 간접민주주의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이 충분히 접목 가능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 먼저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내려놓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요. 제로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와 다원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 적응하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그걸 시행함으로써 결국은 민주주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뭐 들어와서 한 2달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네네. 5년 만기 된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영어 원래 당사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 정부를 향해서 좀 한마디 영어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윤석열 정부에게 영어로 한마디를 한다라고 하면 don't do anything. 그냥 술 좋아하시니까 네. 술 드시고 맛있는 맛집 다니시고 빵 사러 다니시고 쇼핑하시고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좀 즐거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히 무리하게 뭐 탈중국을 하겠다는 둥, 뭐 아니면 탈원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는 둥 무리하게 뭔가를 그 시민들도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갑작스럽게 선무당이 사람 무리를 잡는다고 하죠. 무리를 하면서 문제가 네.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냥 윤석열 정부는 아무거나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민주당을 반대하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하는 게 아닙니다. 네. 결국은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하는 목소리들 분명히 필요하지만 외부에서도 똑같이 개혁의 목소리를 내줘야 결국은 더 쉽게 정체되지 않으면서 개혁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군소정당에도 많은 도움 주시고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정당 시스템에서 그 역할을 하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호감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의당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 들어서 정의당이 보인 모습은 무조건 딴지 걸고 무조건 가르치려고 드는 어떤 교조주의 정당이 돼버리면서 정의당이 그 역할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정당은 민주당을 대체할 정당으로 성장하겠다가 아니라 민주당을 도우면서 어쩌면 정의당을 대체하는 대안 세력으로 성장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창당 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국민이 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계속 땀 흘리셔가지고 예, 예. 짠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여기 막 아까 바우처제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네네. 것 같아요. 왔는데 진짜 음료수도 하나도 없고. 네. 뭔가 정말 짠한 마음을 네. 가지고 저도 돌아가는데 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